이분은 딸꾹질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그분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도닥여주고 하고 한 5분쯤 지나면 딸꾹질이 딱 멈춰. 근데 딸꾹질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 3년 동안 계속 딸꾹질을 해. 얼마나 힘들겠어. 굉장히 힘들지. 막 아파 나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찬 걸 먹었을 때 하는 딸꾹질은 좀 세게 해. 이러면 이제 되게 아프거든. 근데 이제 이런 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뭐냐면 결국은 스트레스야. 불안증과 관련돼 있는 거지. 교감신경과 관련돼 있고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떤 문제가 여러 현상을 일으키는데 3가지 정도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찾아줬어. 검사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약을 해줬어. 그리고 딸꾹질이 막 먹고 일주일 만에 멈췄대. 3년 된 게. 근데 2주간 안 그랬대. 한 번도. 그래서 너무 좋았대. 근데 4주 치니까, 한 달 치니까 첫째 주 점점점 좋아지다가 딱 사라지고 2주가 괜찮다. 마지막 일주일에 재발했다는 거야. 더 심해졌대. 막 컴플레인을 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약이 잘 하다가 전혀 증상이 없다.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 그럼 뻔해. 분명히 뭔가 스트레스성으로 생기시니까 뭔가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야. 그런데 서로 없대. 남편분하고 서로 없대. 그래서 물어봤지. 아침에 그랬어요? 저녁 때 그랬어요? 저녁 때 그랬대. 그 직전에 뭐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대.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깎으면 되는데 굳이 나를 불러서 깎아달란다는 거야. 화가 난 거지 이제.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있지 그거거든. 근데 그런 짜증이 사실은 연세가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제 한 60대 중후반 됐는데 그러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심해. 그래서 여쭤봤지. 솔직히 그거 말고 그것도 있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랬더니 손주가 이렇대. 이러니 내가 안 좋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케어하기 위한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아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더 아픈 거지.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사실은. 부모들 병은 다 자식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눈물 나요? 그랬더니 눈물 난대. 왜냐면 그 얘기 할 때 눈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거 온갖 별거 아닌 게 다 왜냐면 나이가 60대 한 중후반 되면 50대 때만 해도 좀 움직일만 했는데 밥 차리는 것도 싫은 거야. 처음에 오셨을 때 딸꾹질이 어떤 때 심해져요? 그랬더니 음식 만들 때 그런다는 거야. 음식 만들 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방에는 어떤 게 있냐면 문식취라 그래가지고 음식 냄새를 맡으면 딸꾹질 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을 때 그래. 맞지 않은 음식을 이제 50년, 60년 살면서 이제 습관화가 돼 있거든. 저걸 먹으면 내 몸이 이랬는 것을 내 뇌가 느끼는 거지. 그래서 후각신경이 거기에 대한 감지를 해. 그래서 특정한 냄새만 맡으면 그래. 그래서 가장 많이 감지하는 게 뭐냐면 그 기름이야. 기름진 거, 튀긴 거, 이런 기름에 볶은 거, 이런 냄새를 맡으면 지방분해는 주로 이제 쓸개, 간즙이 담즙으로 저장되잖아. 그걸 가지고 지방산 분해를 하는 거지. 우리가 쓸개 적출술 해가지고 제거하신 분들은 소화 안 되거든. 그거 하시고 소금밖에 못 먹어요. 막 그러시거든. 그럴 때 우리가 지방산 분해, 고기 소화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한약이 또 있어. 그걸 줘서 해드리거든. 소화 효소 더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 기름 냄새를 맡고 나면 그래.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 혈액 검사를 하면은 감마 GTP가 올라가. 나 술도 안 먹는데? 보통 술 많이 드신 분들이 혈액 검사하면은 감마가 막 올라가서 술 3일간 끊고 오세요. 다시 검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분은 술을 안 드신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제 쓸개의 기능, 담석이라든지 쓸개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감마가 오는데 이분 그 감마 GTP가 높았어. 그래서 이분은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실제 그런 약을 지어드렸어.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이제, 그랬더니 좋아지신 거야. 그것도 있었던 거지. 근데 한편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 그날. 머리 깎는 거 말고. 할아버지 밥 해드릴 때 짜증나셔. 짜증난대.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서 생기는 거하고, 그런 이제 음식물, 지방, 고기 같은 거, 이런 냄새하고 겹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2번째 약으로 소화기계통 담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좋아지게 약을 지어드렸고, 그래서 소화도 굉장히 좋아지시고 편해지셨는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걸 새로 지어가신 거야. 이번엔 또 그거 드시고 또 딸꾹질이 멈추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3년씩 딸꾹질은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고 나면 재밌지.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저씨가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아주머니를. 그래가지고 너무 아끼니까 뭐가 되냐? 이제 밥하는 것도 이제 짜증을 내도 되는 거야, 이제 둘의 관계는. 그런데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짜증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 신경계를 건드리는 거라서 이제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나가서 드시라고. 이발 머리 깎는 거 미용실 가서 하시라고. 별것도 아닌 건데 실제 그런 거 갖고 병이 생기고 그때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결국은 현대인들이 어떤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불안증 질환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교육이 같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돼. 약이 맞았는데 또 재발해. 또 재발하고. 근데 그걸 9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는 다 우리 할아버지가 60이 안 돼서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다 90, 100살이 다 돼서 돌아가셨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어중간한 거지. 근데 내 부모님들은 분명히 100살 가까이 사실 거고, 나도 90살 넘어까지 살 텐데, 대부분의 병이 스트레스로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계의 어떤 측면을 조절해주고, 그 환자분의 마음가짐을 다스려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게 사실은 점점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지. 10병 9담이란 말이 있어. 10개의 병 중에 9개가 담이라는 거야. 담. 위담, 담적,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그거 그냥 흔한 말이야. 뭐냐면 모든 한의사는 다 알아. 담적이 뭔지, 담이 뭔지. 그게 뭐냐? 담은 스트레스로 생겨. 10중 8구가 스트레스라는 말이랑 10중 9담이라는 말이랑 다 같은 말이야. 내 몸에 아까 부종 얘기 조금 했었잖아. 꽤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종도 결국은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는 내 몸에 있는 수액, 먹어서 배설하는 과정 중에 남아있는 거지. 그 중에 이렇게 액체로 붓거나 이런 걸 유발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고 걸쭉해서 가래처럼 끈적끈적하는 것은 담이라고 하는데 그런 담이 뇌에 있으면 중풍을 일으킨다든지 편두통을 일으킨다든지 스트레스성 질환을 유발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血液순환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이고 하물며 따욱질 같은 그런 병들도 아무 방법이 없거든. 약이 없어서 온갖 대학병을 다녀. 결국 못 고치고 나한테 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재발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지.